작은 아씨들 수채화 3탄. 처음엔 조의 책상, 두 번째는 오차드 하우스, 그리고 이번에는 영화 리틀 이민 속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레타 거익의 새 영화 작은 아씨들, 편의상 리틀 이민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아씨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또한 6개 부분 후보가 되었어요. 이번 영화를 각색 감독한 그레타 거익은 프란시스아를 비롯한 노아 바움백 감독의 영화에서 주로 주인공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연인인 노아 바움백과 공동 각본을 많이 썼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감독 데뷔작 레이디 버드 아시죠? 그 영화 또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는 레이디 버드의 두 주인공인 시얼사 노넌과 티모시 샬라메가 그대로 함께 동반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 또 정말 라인업이 좋아요. 모두 아시다시피 조 역할에는 시얼사 노넌, 에그 어텀먼트의 그 얄미운 꼬마였던 피오나가 벌써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첫째인 매그는 헤르미온느였던 엠마 왓슨, 베스는 엘리자 스캔넌, 에이미는 떠오르는 무서운 신의 플로렌스 퓨가 맡았고요. 로리는 우리의 티모시 샬라메, 그리고 마치 고모는 무려 메릴 스트립입니다. 인자한 마미에는 로라 던이 맡았어요. 특히 로라 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어렸을 때 럼미 텐더를 각인시켰던 광나으 사랑 때부터 굉장히 독특한 마스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빅 리틀 라이즈와 결혼 이야기에서 굉장히 센 언니 역할을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로라 던 또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랐는데 작은 아씨들이 아닌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로 올랐다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릴 그림은 자매들이 바닷가로 피크닉을 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어떻게 그릴지 연습장에 구도를 잡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색표를 보고 메인 컬러를 정해요. 종이에 스케치를 옮긴 다음에 얼굴부터 컬러링을 할게요. 붓은 콜린스키 8호 붓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영화의 이미지들은 윈슬로 호모 그림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윈슬로 호모는 작은 아씨들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콧과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입니다. 둘 다 시기는 다르지만 남북전쟁의 루이자 메이 올콧은 종군 간호사로, 윌리엄 호모는 통신원으로 각각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밝고 투명한 수채를 선호했는데 미국인들의 생활과 아이들 동심의 세계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장면도 호모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구니들은 밀짚 모조와 비슷한 컬러인 옐로우 오크와 번트 시네마, 그리고 종종 어두운 부분은 세피아로 칠할게요. 호모와 비슷한 그림을 제가 또 한 장면 찾았는데요. 바로 배를 타고 노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티모시가 쓴 약간 독특한 모자도 왠지 호모의 그림 속 모자와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국내에는 개봉 전이라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영화의 스티커들도 모두 수채화처럼 예뻐 보입니다. 지금은 베스의 원피스를 칠하고 있습니다. 물칠을 하고 바이올렛을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베스는 조와 굉장히 친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첫째인 매그는 막내 에이미와 친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베스가 죽었을 때도 다른 자매보다 조의 상실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아씨들은 루이자가 자신의 자매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이잖아요. 둘째인 조가 바로 루이자 자신입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루이자가 자신의 영웅이었대요. 수도 없이 작은 아씨들을 많이 읽다가 15살 이후로는 읽지 않았는데 어느 날 30이 넘어서 우연히 다시 읽었대요. 그레타 거익 감독이 굉장히 놀랐던 것은 150년 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너무나 신선하고 현대적이어서 이것을 영화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화된 작은 아씨들과는 다르게 각색 과정에서 조와 루이자의 경계선을 허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영화는 책처럼 소녀 시절부터
시간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상의 형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구조랍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아씨들을 짧은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만 접해서 베스가 죽기 전까지 이야기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성년이 된 이야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여성으로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많아요. 소녀 때는 다 예술가로서의 꿈을 꾸고 굉장한 소설가가 되고, 조의 경우 또 에이미의 경우는 천재적인 화가가 되고, 또 베스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여성들의 성장통과 상실감들을 작은 아씨들의 조가 굉장히 많이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영화가 루이자 메이 올콧에 대한 오마주이기 때문에 그레타 거익 감독은 책 속의 대사들을 되도록 최대한 영화 속에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추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림이 제법 진행이 되었습니다. 옷의 컬러에도 내 자매의 성격이 들어있네요. 신중한 매그는 차분한 블루, 매사에 주목받고 싶어하는 막내 에이미는 화려한 핑크, 그리고 활달한 조는 그린, 몸이 약하고 조용한 베스는 바이올렛을 입었습니다. 대략적인 밑색이 칠해졌으면 농도를 진하게 해서 그림자를 표현하세요. 붓에 물을 묻혀 살짝 풀어주기도 하고요. 펜으로 눈을 그린 다음에 붉은색으로 볼터치를 해줘요. 코와 입도 붓으로 그려줬습니다. 볼터치를 했던 컬러로 에이미의 옷에 그림자를 줄게요. 다른 부분도 그림자를 주고 베스의 치마에는 연하고 얇은 선으로 체크 무늬를 그려줍니다. 배경은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해줄게요. 세피아로 담요와 바구니도 한 번씩 잡아주듯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연은 연한 컬러로 가볍게 칠해주세요. 프레임은 먼저 물칠한 다음에 코발트 블루로 쓱 칠하고 그 옆에 프루시안 블루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렇게 사각 테두리를 칠해주세요. 또 마르기 전에 프루시안 블루로 어두운 부분과 세부 묘사를 해줍니다. 마르스 바이올렛으로 영문 타이틀을 쓰고 프레임 안에는 작은 잎사귀들을 그려 넣어주세요. 참, 그레타 거익 감독이 이미지 참고를 했다는 작가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사진작가 줄리아 마가렛입니다. 특히 사진 속 머리 스타일을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보니까 왠지 줄리아의 사진과 사뭇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캡처해 보았습니다. 흰색 연필로 도트를 그려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